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투자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 타보거나 운전해본 국민 자동차 주식 현대차입니다. 먼저 현대차 주식의 월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과거 차트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26만원대에서 2019년까지 내리 하락기를 거쳐 10만원까지 하락하다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주가 폭락이 나왔을 때 6만 5천원으로 근 10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가가 힘을 못 썼을까요?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죠. 장기간 영업이익,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버는 수익이 계속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 현대차의 기나긴 암흑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때 막말로 현대차는 정신을 못 차렸죠. 이때 전세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서로 기술 개발과 차량 판매에 심혈을 기울일 동안 현대차는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못 만들어냈고 활용 정점으로 뜬금없는 한전부지 매입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을 상당 부분 연구개발비로 투자해 더 좋은 차를 만들어내야 꾸준한 경쟁력이 생기는데 현대 기아차는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에 비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많이 안 했죠. 그나마 한국차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차의 품질도 그다지 좋아질 수가 없죠. 한마디로 국내 1위 자동차 업체라는 지위에 취해서 경영진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외 노조나 하청업체 문제 등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러다가 2017년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의 경영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현대차라는 회사의 체질을 많은 부분 고쳐나가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하게 되고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를 하려는 과정에서 현대차 영업이익 일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내부 거래에 사용되며 가뜩이나 안 좋은 영업이익률이 더 하락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복잡한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당연히 주가도 하락하게 되고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런 현대차 경영권 승계 관련한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던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현대그룹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뒤죽박죽되죠. 그 혼란한 기간 동안 현대차는 기술 개발은 그것대로 소홀해지고 리콜 사태와 같은 악재도 터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고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자동차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대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로 인한 변화의 결실이 2020년부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죠. 경직된 조직 문화를 일부 개편하고 피터 슈라이어, 알버트 비어만 등 외국의 유명한 인재를 적극 영입하면서 조직의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강의 자동차 업체였지만 외국에서는 중국차보다 못한 실적을 내며 부진했던 판매량을 조금씩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SUV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라인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팰리세이드, 텔룰라이드 등 프리미엄 SUV 차량들이 등장했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로 현대차의 저가 이미지를 탈피해 고가 프리미엄 차량의 입지를 만들었죠.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대차지만 정의선 부회장의 노력은 정말 칭찬을 해줄만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대차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좋은 품질을 내세운 현대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차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기아차도 텔룰라이드가 월드카 오브 더 이어 2020에서 올해의 차로 뽑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텔룰라이드는 너무나 잘 팔려서 주문 대기를 걸어야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외 다양한 차종들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판매량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외면받던 현대 기아차가 아니죠. 물론 아직은 고가의 차량보다는 중저가 차량의 판매가 많기는 합니다. 미국에서 일본차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때부터 현대차의 주가는 기나긴 암흑의 하락기를 마치고 대세 상승에 돌입합니다. 주가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부터 급반등을 시작해 급격히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현대차 역사상 최고점인 28만 9천원까지 상승합니다.
그 이전 최고점은 27만원 정도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도 기대치에 맞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은 27조 3,900억, 순이익은 1조 6,500억 원인데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매출은 8%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약 92%가 상승했습니다. 작년 1분기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죠. 이후 작년 3분기부터 다시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매출액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네시스와 고급형 SUV 차량들이 많이 팔리면서 대당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구조가 된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한 대 살려면 최소 6개월은 대기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현대차의 판매량 증가는 주가를 급반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가지 실적 개선과 호재가 충분히 반영된 가격입니다. 자, 이제 주가는 28만 9천원, 최고점을 찍은 후 여러가지 악재가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현재 주가는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거쳐 22만 9,500원에 있네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렇다면 현대차 주식 과연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먼저 현재 현대차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를 누르는 위기 첫 번째, 차량용 반도체. 현대차의 주가가 계속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문제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죠. 뉴스에서는 자주 나오듯이 반도체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해 반도체가 필요한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보통 차 한 대당 다양한 종류로 수백 가지가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수동 미션의 전자기기라고는 라디오밖에 없던 시절이야 반도체가 거의 들어가지 않겠지만 날이 갈수록 차의 전자기기나 옵션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만큼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거기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차들일수록 반도체에는 더욱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양의 반도체가 적절한 가격에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차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차를 사기 위해 줄을 서도 차를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이유로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공장들이 멈추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현대차는 몇 달 전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들을 제대로 팔지도 못했고 이어 최근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한국의 생산 라인까지 차례로 멈추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SUV 라인만을 최대한 유지하고 소나타와 그랜저 같은 승용차 라인부터 차례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수급이 다시 원활해진다면 공장을 다시 가동하고 차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생산을 늘리려고 하면 공장 증설부터 장비 확보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당장 생산을 늘리자 하면 바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판매량이 급감하거나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생산 차질의 여파가 올해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주식이라는 게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면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주식의 움직임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하게 반도체 수급이 풀린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반도체 수급을 위한 자구책으로 반도체 생산을 직접 하겠다고는 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인 텔레칩스와 합작해 독자 개발한 MCU를 4월부터 시범 생산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동안 90% 넘게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던 부품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한다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이슈로 텔레칩스가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었죠. 현실적으로 앞으로 까다로운 성능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고 생산 단가의 문제도 있어서 즉시 공장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저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적절한 가격에 성능도 안정적인 국산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성공한다면 현대차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두 번째 위기, 전기차 시장. 현대기아차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생산 회사죠. 앞으로도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만 만들어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최근 전기차의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내연기관차의 파이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표적인 회사는 테슬라. 처음부터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빠르게 회사가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다른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전기차에 1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전기차 기술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이미 선점해버린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과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전기차 개발을 위한 투자 금액이 현대차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적어도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여러 후발주자 중 하나일 뿐이죠. 특히 테슬라가 강한 점은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도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자동차가 다른 회사의 자동차에 비해 반도체를 적게 사용해 생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단순히 독립된 전자 제어 장치만을 사용하는 다른 차량에 비해 테슬라는 자체 OS, 즉 컴퓨터의 윈도우,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같이 차량을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어 반도체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반도체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더욱 무서운 점은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테슬라가 독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고 그 한도가 한정되어 있죠. 보조금은 선착순이며 다 소진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빠르게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파는 회사가 전기차 보조금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나 정작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시장에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테슬라의 차량이 대량으로 판매되면서 보조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막상 현대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해야 될 시기가 오면 보조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판매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차량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현대차의 영업이익도 나빠지게 되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제차의 보조금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겠다고는 합니다. 이 문제도 결국 전기차 생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문제가 해결돼야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종합해보면 현대차는 당장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작년부터 급격한 영업이익 증가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요. 수급을 봐도 외국인은 꾸준히 현대차를 팔기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외국인의 지분율은 45%, 안팎을 유지했지만 현재 30.4%까지 떨어져 20%대의 지분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현대차 주가 언제 다시 상승할까? 결론은 수소뿐. 요즘 워낙 전기차가 대세다 보니 수소차는 상대적으로 상품화도 더디고 조용한 감은 있지만 현대차는 전기차보다는 수소 전지차 개발에 집중했던 회사입니다. 그 결과 현대차는 전세계 1위의 수소차 기술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뉴스에 정부가 수소 충전소, 수소 전지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심심찮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을 들여 그린 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수소 시장을 키우겠다고는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지차는 둘 다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주행하는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둘의 구조는 많이 다르죠. 수소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주행하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를 산소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전기로 주행합니다. 따라서 전기차에 비해 기술이 많이 복잡하고 생산 단가도 비쌉니다. 다시 말해 상품성을 갖추려면 전기차보다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수소 충전시설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차의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기차에 비해 더욱 친환경적입니다. 현대차가 수소차인 넥소가 나왔을 때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을 식물에 주는 퍼포먼스를 한 것은 유명합니다. 수소차는 전기를 만들 때 물이 생기는데 사람이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긴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테슬라도 슈퍼차저 등의 고속 충전기를 내놓긴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죠.
그래도 휘발유 주유보다는 오래 걸리지만 15분 충전에 500에서 6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니 효율이 상당히 좋죠. 이 때문에 수소 전기차는 단순 배터리로는 부족한 트럭과 버스용으로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수소 전기차가 상품성을 갖추려면 대당 생산 단가라던가 충전소의 부재 등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주고 현대차에서 공격적으로 수소차 개발 및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주도로 버스나 트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수소차의 생태를 만들어 간다면 머지않아 개인을 위한 차량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소 전기차의 산업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현대차 주가를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대차의 주주님들이라면 다른 부분보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경쟁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소차는 현대차의 주가를 흔드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기는 하나 현재 인기 있고 막 오르는 종목을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악재로 눌려있는 종목을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인 만큼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직장인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